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전력강화위원회가 홍명보 감독에 앞서 외국 감독 후보들을 추려내면서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후보들을 면접하고 평가한 기준과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 감독에겐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약 5개월의 시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스트레이트는 전력강화위원회의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브리핑. 7박 8일 동안 5개국을 방문해 외국인 감독을 만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순위로 접촉한 인물은 미국의 제시 마시. 유럽 빅리그 감독 출신입니다. 4월 18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4시간 반에 걸친 면접에서 마시는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경기를 분석한 영상을 보여주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사흘 뒤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이라크 대표팀 감독인 헤수스 카사스도 만났습니다. 평가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경력과 경험, 소통, 게임 모델 등 총 9가지 항목에 문화나 직무 적합도 같은 정성평가 항목도 담겼습니다. 두 감독은 모두 대한민국 축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이 내용을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제시마 씨는 현 대표팀에 가장 맞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이미 다른 데도 있는데 나는 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어느 정도 그 서로의 접점을 잘 맞추면 될 줄 알았죠. 이후에 구체적 일정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5월 8일 오전 중 최종 계약을 맺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실무 협상에서 일이 꼬였습니다. 축구협회 행정관련 부서에서 세금과 국내 거주 문제 등을 두고 세부 조건을 조율하던 중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 전력강화위원회는 다시 세 사람을 감독 후보로 추렸습니다. 다비드 바그너와 거스 포옒, 그리고 홍명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력강화위원 10명 중 5명도 그만뒀습니다. 위원들은 스트레이트에 위원회가 감독을 추천만 할 뿐 권한이 없어 무력했다. 위원회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은 스트레이트와의 통화에서 책임지는 자리라 생각했다면서도 사실을 이야기하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주호 전 위원은 위원회 내에서도 국내 감독 선임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내 감독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국내 감독 좋은 감독 많은데 외국 감독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이거는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근데 국내 감독님한테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가 없어요. 그냥 다 좋다. 결국 협회는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 겸 기술총괄이사가 선임 작업을 이어받도록 했습니다. 이 이사는 2박 4일 일정으로 서둘러 유럽으로 감독 후보 면접을 떠났습니다. 빅리그 감독 출신인 바그너와 포옒 두 후보는 파워포인트나 경기 영상까지 활용해 한국 축구 대표팀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사의 선택은 감독설에 불쾌감을 표시해온 홍명보 감독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홍명보 감독님 집 앞에서 밤 11시경에 만났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에게 몇 차례 한국 축구의 철학과 게임 모델을 연결해서 A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속성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달라는 부탁을 몇 차례나 드렸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처럼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김판곤 위원장과 본인 감독님께서 그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제 선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시스템을 버리면서 선임을 하는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정강이에서 그래서
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만난 거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2일의 일정이 마지막 며칠 급박한 결정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왜 홍명보 감독에게는 문화적 합도, 직무적 합도로 다음과 같이 대여섯 가지가 종합하면 한 열 몇 가지가 우리가 한번 제시될 텐데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한 3일, 4일 후에 이걸 같이 PT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왜 하지 않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 이임생 이사는 사퇴하지 않은 전력강화위원 5명의 동의를 받아 감독 추천 업무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의 간섭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감독 결정은 투명하게 절차대로 제 스스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 정관엔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분과위원은 겸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 저촉되는 것이죠. 그런데 협회 해명 자료에는 그러한 이사회가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 이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또 각 분과위원회는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성원을 그대로 된 제적위원회에 들어와서 사실상 거기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홍명보 감독님이 선임하는 게 맞을 거고요.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막 번갯불에 콩 꺼먹듯이 할 거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이임생 이사가 두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 이사로 관련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혜성 위원장 사임 단계에서 이미 3명의 후보가 압축돼 있었기 때문에 남은 전력강화위원 5명에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동의 의견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대답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공정하다고 볼 수 없겠죠. 파리올림픽 축구의 진출 실패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감독 선임의 사태까지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독립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협회의 무능력과 무책임과 불공정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계속 빚어질 거라고 합니다.